5월 이 자리에서 화보 출판 기념을 가졌었는데 꼭 10달 만에 현대사 정언록을 책자를 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머리 저자 서문에 썼습니다마는 이 책은 사서전이나 회고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시대의 정언이 기록되었습니다. 5.16 혁명 이후 안세기 동안 헌정에 참여해온 저로서는 그 시대 그 현장 그대로를 지어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야 하고 또 알아주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비록 반진불수의 육신이 되었지만은 다행히 하느님께서 제 기억력을 어지간히 남겨주셔서 길라면 긴 40여 년 정치 역정의 주요 대목 그런 것들은 되짚을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인터뷰,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중앙일보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도와주신 저희 몇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2년 가까이 중앙일보에 연재된 저희 현대사 정언 소위 부담을 나름대로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잘못 알려졌거나 왜곡된 일부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았다는 점이 그 자체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반세기 전 혁명으로 세상을 뒤엎었다. 그런 역사적인 빚을 갚았다는 점에서 홀가분한 기분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민주주의는 그 혁명의 성공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발전에는 도전과 응변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의 논리가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논리가 있고 오늘은 또 오늘의 논리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흔히 오늘의 잣대로 과거사를 재단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만은 사려겠지 못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의 환난, 도전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모든 희망과 정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 앞에서는 경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역사 발전에 있어서는 온고지신 이라는 교훈과 진보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제가 현대사 정언에 임했다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야 이 일이 있다면은 이런 출판된 이 정언록이 우리나라 현재는 현대사를 연구에 작은 도움이나마 제공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의 지도층이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분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지금 매우 분주할 때인데도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난 시대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맨날 좀 드리고 있는 것을 그런 점으로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라 정치는 한 시대가 접은 것 같습니다. 개발시대 정치인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아마 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하라고 아직 남겨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정우들이 거의 다 세상을 파직해서 저 한 사람 남아있는 것이 한 말씀 남기고 가라. 아직 남겨둔 것이 그런 데가 있지 않느냐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많은 상념이 오갑니다마는 오늘의 이 시대는 참으로 엄중한 시대입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이 줄고 기업과 민생이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대륙간 탄도 유도탄 발전시켜가지고 남북 관계가 극도로 공색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위기가 더욱 가중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를 맡은 분들이 그리고 정부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하고 국민의 인재와 단합을 이끄는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목전에 닥친 선거 때문인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인지 갖가지 산재한 국가적 어려움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안녕을 생각해 국민의 정치를 염려하는 그 염려를 털어줘야만 할 텐데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정치를 더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민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 똑바로 해라 하는 소리가 저희 귀에까지 들립니다. 우리 정치 조금 더 슬기롭게 본연의 기능을 찾아서 밀고 끌고 왕성한 고조를 맞춰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목표가 잘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국태 민안 그것 아닙니까? 정치인은 무엇보다 먼저 튼튼한 국가관을 몸에 지니고 뇌와 가슴에 다져넣고 나라와 국민을 모든 가치 최상에 올려놓고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국가관이 없이는 올바른 정치관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국가관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한다거나 대통령 꿈만 꾸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어지럽히는 헛된 꿈은 접어야 합니다. 성인 말씀에 사무사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 당치한 생각들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뭐든지 정치인은 한결같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생각해야 하며 사심을 버리고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은 사가짓을 하며 사무사는 봉사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영속을 바란다면은 작은 당작은 뒷전에 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정치 생명을 걸고 내가 책임제를 추진했던 이유 또한 나라의 먼 장래를 위한 이상을 호소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희 모든 선진국이 지금 지구사의 선진국들은 모두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우리보다 앞길 희망을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라고 해서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제도를 버려야 국회가 바로 민의를 살펴서 똑바로 설 수 있고 국민이 주인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이루지 못한 일이지만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국가관에 튼튼한 후진 정치인들이 반드시 계승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이 90은 훗은 또는 접수라고 합니다. 인생을 졸업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옛 성현이 말씀에 인명은 재천이요 공수의 공수와 면할 수 없는 인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애증과 해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머지않은 내 육신마저 버리고 떠나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악연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전부 용서하려 합니다. 모두가 한 생애의 업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득의 소치로 본의 아니게 상처와 고통을 국민들 여러분께 드린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해 주실 것을 비는 바입니다. 오늘처럼 많은 분들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를 나누고 하는 기회는 이제 앞으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도 금을 필요 없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고난을 감내하며 조국 발전에 땀 흘리며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생애 동안 항상 동행해 주시면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무궁한 번영과 영성을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님, 김영진 위엔 대표, 그리고 운정재단 김진봉 이사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